이 성공 사례가 있었기에 나폴리는 맥토미니, 데브라이너, 이번에 호일룬까지 EPL 출신 선수들에게 더 과감히 투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빈뇨! 나폴리 역사상 최고의 선수 마라도나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폴리는 늘 이탈리아 안에서 소외당해왔다. 나폴리는 가장 부당한 인종차별을 겪는 도시입니다. 나폴리 마라도나, 그는 레전드였지. 제네럴 90. 마라도나가 나폴리의 어느 정도 레전드였냐면 축구 전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축구계에 제시된 이래 에이스 한 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극한을 보여준 사례예요. 왜 그러냐면 펠레? 이때는 전술이란 개념이 좀 약했어요. 메시? 세월간이 때문에 안 돼. 호날두? 맨유, 레알이라는 클럽 때문에 안 돼요. 나폴리? 전형적인 하위권 팀의 스타는커녕 이름 있는 선수도 없었는데 마라도나 합류 후 세리에 우승 2회, 코파 이탈리아, 수베르코파 이탈리아를 모두 차지하면서 이탈리아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유에파까지 우승을 하면서 이는 현재까지 나폴리의 유일한 유럽 대항전 우승이에요. 그래서 나폴리의 10번은 아직까지도 유일한 영구 결번이 있고 나폴리 홈구장 이름은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런 마라도나가 나폴리에서 뛰던 시절 밀라노나 토리노처럼 부유한 도시로 원정을 가면 경기장에는 늘 이런 현수막이 걸리곤 했대요. 나폴리에 온 걸 환영한다. 무슨 뜻이냐? 마치 나폴리가 이탈리아가 아닌 별개의 나라라도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말이에요. 또 나폴리, 이 콜레라 환자들, 전염병 도시라는 모욕이 있고 베수비오 화산아 그들을 불태워라, 도시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는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나폴리라는 도시는 단순히 축구 실력으로만 평가받지 않고 경제적, 문화적, 지역적 차별이 뒤섞여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아왔던 아픈 역사가 있는 도시였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폴리가 현재는 맨체스터에서 환영받지 못한 선수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맨체스터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과르디올라의 냉정한 판단으로 나폴리로 온 맨시티 전설 데브라이너는 단 3경기 만에 2골을 넣으며 여전히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했고 역시 맨체스터에 남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폴리에 온 라스무스 호일룬은 데뷔전에서 바로 데뷔골을 터뜨리며 실패자 꼬리표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스콧 맥토미니 역시 맨체스터에서는 늘 애매했었어요. 수비도 공격도 아닌 어정쩡한 자원. 하지만 나폴리에선 달랐습니다. 나폴리에 온 그는 공격적인 미드필더로 완전히 변신했고 그 결과 세리에 A 올해의 선수, 발롱도르 18위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심지어 현지 팬들은 맥토미니를 보고 맥토 마라도나 라고 부른다네요. 맨체스터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 선수들이 나폴리에서는 사랑받는 영웅들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의 사례를 지금부터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죠. 지난 시즌 나폴리의 세리에 우승을 이끈 감독 안토니오 콘테는 늘 프리미어리그 출신 선수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여왔어요. 첼시 시절 아자르, 디에고 코스타 같은 선수들이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빅터 모제스를 윙백으로 변신시키고 케이힐, 아스필리쿠에타 이런 선수들 같이 이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첼시를 우승으로 이끌었어요. 이 경험이 콘테에게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피지컬에 대한 특별한 안목을 심어줬고 다음 인터밀란 감독을 맡았을 때도 다르미안과 콜라로프, 루카쿠, 산체스, 애셜리 영 등 한때 프리미어리그에서 뭔가 모르게 애매한 위치였던 선수들이 콘테 밑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으면서 인터밀란은 결국 11년 만에 스쿠데토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나폴리에서도 반복돼요. 루카쿠를 다시 데려왔고 빌리 길모어를 영입했죠. 마지막 퍼즐은 바로 스콧 맥토미니였어요. 이탈리아 기자 모셸라는 콘테는 매우 체계적인 감독이기 때문에 그의 지시를 잘 따르면서 신체적으로 강하고 많이 뛰는 선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를 PL에서 찾는다? 맥토미니는 이 조건에 완벽히 들어맞았던 거예요. 실제로 콘테는 나폴리 부임 첫 경기에서 0대3으로 베로나에게 충격패를 당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해 뜨자마자 눈 녹듯 무너졌다. 그때 그는 팀에 강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해답은 맥중사라는 별명을 가진 맥토미니였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콘테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토트넘 시절 콘테가 익숙해서 고집불통 3백만 고집하는 감독으로 기억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임스 홈캐슬 영국 축구 전문 기자에 따르면 콘테는 늘 아이디어를 흡수하고 그걸 자기식으로 변형해서 진화하는 지도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맥토미니 합류 후 콘테는 기존의 3백을 버리고 4-3-3으로 전환을 했어요. 맥토미니를 2선 미드필더로 올려서 맥토미니의 공격적인 능력을 극대화시킨 거죠. 그 결과 맥토미니는 세리에 막판 7경기에서 6골을 넣으며 인테르를 단 1점 차로 따돌리고 나폴리가 우승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데브라이너의 나폴리 합류도 콘테에게는 엄청난 도전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지난 시즌 이미 나폴리의 3 미드필더진은 완성형이었거든요. 맥토미니, 로보트카, 앙귀사 이 조합 덕분에 나폴리가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데브라이너가 들어오면 이 셋 중에 누군가는 밀려나야 한다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콘테는 여기서 또 한 번 시스템을 변형합니다. 기존의 선수들을 빼지 않고 3-4-2-1, 4-3-3을 오가며 데브라이너에게 때론 6번, 8번, 10번, 심지어 9번과 11번 자리에까지 세우며 멀티롤을 맡기면서 조합하고 있어요. 데브라이너는 어느 위치에 세워놔도 패스를 넣어줄 수 있고 직접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선수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치 데브라이너 위주의 전술 같으면서도 또 그렇지 않다 보니 기존 선발 선수들의 불만, 질투, 위축 없이 자연스럽게 원팀으로 녹아드는 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이번 시즌 펩이 자신의 플랜에서 데브라이너를 제외시키는 걸 보고 와, 이젠 정말 데브라이너 정도로 온더볼이 좋아도 젊고 기동력 있는 선수들이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정말 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실감했는데 K리그에선 기성용 포항 이적 사건이 좀 비슷한 케이스일 수 있겠고, 왜냐면 바로 이전의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파리의 스타일과 평균 나이도 그렇고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한 첼시의 평균 나이도 그렇고 점점 뭔가 축구가 젊어지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데브라이너 정도의 온더볼이라면 다른 선수들이 조금씩 커버를 한다 한들 아직까지는 기용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펩 감독은 아마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봐서 이참에 결정을 내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펩이 3-4년 정도는 더 맨시티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이 EPL 실패작을 되살린다 라는 프로젝트는 단순히 콘테 개인의 철학만으로 가능했던 건 아니었어요. 콘테가 오기 전 나폴리 구단 자체에도 확신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잠보 앙귀사예요. 플럼에서 실패했던 앙귀사는 나폴리에 와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고 22-23 시즌 45경기에서 44경기를 선발 출전하며 지금은 팀의 리더급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 사례가 있었기에 나폴리는 맥토미니, 데브라이너, 이번에 호일룬까지 EPL 출신 선수들에게 더 과감히 투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얘기는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챔피언스 리그. 맨시티에서 10년 동안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린 데브라이너는 더 이상 증명해야 될 건 없었지만 펩의 결정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남을 수 없다고? 난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현실인가? 라는 의문을 품고 나폴리로 떠났고 지금은 나폴리 핵심 주전 플레이메이커로 활약 중입니다. 호일룬은 맨유에서 마지막 시즌은 정말 제가 봐도 처참했어요. 21경기 무득점, 그리고 바로 자신 앞에서 펼쳐진 대체자 셰슈코 영입. 저는 그 중에서 또 정말 잊혀지지 않는 베스트 댓글이 호일룬은 정말 순수하게 축구를 못한다. 만약 호일룬이 이 비슷한 댓글을 봤다면 축구 선수로서 정말 끝없는 절망에 빠져도 이상한 일이 아닐 텐데, 호일룬은 다시 한번 칼을 갈았습니다. 나는 죽을 각오로 뛰겠다 라는 인터뷰 그대로 이제는 다시 증명할 최고의 무대를 찾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맥토미니. 맨유에서 늘 애매한 선수였던 그는 나폴리에서 지금 전설이 되고 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맨유에선 난 늘 잘못된 포지션에 뛰었고 그게 내 한계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여기선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여기에 루카쿠, 길무어, 앙귀사까지 이 선수들의 개인적 복수심과 맞물리는 건 바로 안토니오 콘테의 도전이에요. 콘테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어요. 리그에서는 늘 기적같은 성과를 냈지만 챔피언스리그만큼은 늘 물음표로 남았던 콘테. 이번엔 뭔가 느낌이 달라요. 데브라이너, 맥토미니, 호일룬같이 사연 있는 선수들을 부활시켜 만든 팀, 차별받던 도시 나폴리에서 다시 태어난 선수들, 그들이 모여 이제 유럽의 심장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